오늘 무시무시한 지금 경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무시무시한 경제 붕괴에 대한 전조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여태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기 바라요. 아침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지금 폭락해서 18,000달러가 붕괴되었다. 그래서 12,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목요일, 내일 이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FOMC에서 3연속 0.75%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약간은 1%까지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앞두고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죠. 그래서 이 폭스 뉴스의 경제 오디터인 루디 타갈라라는 사람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대비하라. 도망가라 소리죠. 그래서 가상자산 분석가인 저스틴 베넷은 가상자산 붕괴가 시작된 5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 약세 추세가 형성되고 12,0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지요. 앞으로 한 달간 주식 투자자는 피눈물을 보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입을 다물고 있던 월가 이야기를 주로 중개하던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 주식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이제 목요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요. 그래서 구겐하임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콧 마이너드가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릴 거다. 그래서 조선일보 유튜브에 이제 경제학 박사라는 기자가 글로벌 경제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 역할을 하는 월가가 지금 피눈물을 흘릴 거라고 예고했다고 야단입니다. 제가 예고할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더니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3.5%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지금 예정되고 있다 보니까 2년물이 한때 3.96, 10년물이 3.5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 사이가 지금 금리 역전이 심화되어서 짧은 게 금리가 더 높고 긴 게 금리가 더 낮아지는 이 희한한 금리 차이가 2000년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낮고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게 서로 격차가 커지면 이거는 경기 침체나 경기 불안 그리고 대공황 같은 경제 붕괴가 예상되는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장기도 최고인데 단기는 그것보다 더 올라가서 지금 미국이 비상이 걸렸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불황의 가장 확실한 전제로 22년 말에 최대치로 벌어졌고 7월 이후에 2달 연속으로 계속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앞서고 있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웨덴이 금리 1%를 인상했는데 30년 만에 최대고, 자, 이제 캐나다가 7월 달에 1%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했고 스웨덴이 여기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물가 인상이 없는 나라인데 8월 물가 상승률이 2.8%로 31년 만에 최고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기시다 내각이 붕괴될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환율, 고물가, 불경기가 겹치고 국장 논란, 통일교 유착 의혹까지 번지면서 일본이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받았다. 자, 포드가 부품값을 인상에 직격탄을 맞아서 생산비가 10억 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부실 채권이 3,075조다. 국영기업도 파산이 우려된다. 그래서 시티그룹이 상반기 부동산 대출을 중국 부동산 대출을 분석했는데
부동산 거품 붕괴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져서 공사가 중단되고 미분양, 즉 겨우 완공을 해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경제 침체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남미도 타격을 받고 있고 중국 공산당과 세계 경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홍콩 경제는 초토화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다음 달 열려도 중국 경제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영국의 가디언은 중국이 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품 붕괴 전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고 공산당 지도부 중국 경제, 세계 경제 전부 위험한 순간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중국 경제의 붕괴에 대한 우려는 지금 아직 반영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3년의 부동산 폭락을 인정하고 나왔어요. 집값 하락 가속도가 경착륙으로 갈 것 같아. 서울 잠실이 아파트 84평방미터가 7억 이상 빠지고 인천 송도에서는 반토막이 됐고 급속한 경제 하락이 될 때 너무 빨리 올랐고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서울 집값 하락폭이 9년 만에 최대 폭이고 그래도 거의 없다. 조금 더 급속히 하락할 때는 경제에 타격을 입힐 거고 내수 경기 관련 산업에 악영향이 시작될 거고 지방은 뒤청거리고 대구, 부산도 지금 미분양부터 폭락이 시작되고 있다. 자, 아파트 미분양은 쌓이는데 건설업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자인하고 있고 실거래가 하락폭이 지금 어마어마한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서 곧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고공행진해서 무주택 서민들 중에 약한 계층이 지금 주거비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자, 이번 주가 슈퍼 긴축 위크인데 중앙일보는 세계 경제 먹구름이라고 이면에 특집을 편성해서 미국의 금리가 11년 만에 최고고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22년 만에 최대라 앞으로 경기 위축이 크게 낙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폴 크루그만이라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어야 된다 했다가 개망신 당하고 사과문까지 발표한 사람이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러면 연말 멈출 수도. 자, 경기 침체 1, 2년 내에 끝날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파장 크지 않아. 자,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돌았습니다. 이제 치매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 폴 크루그만의 말과 제 말이 뭐가 맞는지 보세요.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 계속 올릴 거라 보고 타일러 코엔이라고 조지 메이시언대 경제학 교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인플레가 완화돼도 인플레 완화의 속도가 매우 더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인플레 종착지는 어딘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가 좀 줄어들겠지만은 완화 속도는 느릴 거다.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인플레가 5% 정도로 내려갈 거다. 매우 합리적인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내년에도 인플레가 계속될 거라는 예상이 세계 평론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로치는 성장 추세 꺾인 중국 세계 경제 침체에 내감됐다. 자, 이거 다 이 매경에서 경제 포럼을 한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도시 봉쇄 정책, 천문학적 부동산 부채에 휘청이고 있다. 중국이 올해 3% 성장률의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3년이므로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강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누르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 펠스 맥킨지 글로벌 회장은 10년 주기로 큰 위험이 오는데 이게 40% 손실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한국의 잡다한 이 유튜버에 나와서 떠들고 또 각종 이 케이블 TV나 뉴스 경제 프로에서 떠드는 것들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것들 핫바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를 제대로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겨우 미국이나 외신 뒤져서 지적이는 정도지 자기 스스로 경제 현상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석학들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고 이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너무 남발됐다. 두 번째, 남발되는 돈이 회전 속도가 거의 멈춰야, 돈의 통화량의 유통 속도가 멈춰야 인플레가 둔화된다. 그럼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완전히 타격을 가해서 코인까지 마찬가지로요. 그것들이 폭락을 할 때 거품이 꺼졌다라고 평가받을 때 그때서야 이 사태가 끝난다. 그러면 자산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매우 고평가됐다. 그래서 그것이 10년도 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자산의 고평가된, 과대평가된 이 상황이 끝나서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세계의 유명한 주식들이 저렇게 비쌀 필요가 없고 그 돈값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이 저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붕괴는 필수고 금리가 자산 붕괴를 가져와야 이 사태는 끝난다. 그건 언제냐? 적어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가야 될 것이다. 물론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전제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0일